비대위 구성 안겠소. 일단 나홀로 탈당. 두 가지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비대위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게 관심 사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원 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언제쯤 마무리를 목표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이 아닌 비정치인들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인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법무부 장관 퇴임 직전까지 무언가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고 떠났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떠나면서 간곡히 부탁과 약속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한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 신경 많이 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무부가 일정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인데 형사소송법, 특정 강력범죄법, 성폭력 처벌법 등의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쓴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현행은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상대방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대부분 불허하고 불허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거쳐 재판 기록을 열어봐야 합니다. 상당히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 열람 복사가 너무 어려웠다는 호소를 하자 한동훈 전 장관이 상당히 주의 깊게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불허를 한다면 불허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도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기소된 경우에 경찰, 검찰도 여전히 관련 기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를 요청해도 불허하고 있는데 검찰이 불허한 경우에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반드시 공개해주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관습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한 장관이 법무부에 떠나면서 이거는 좀 꼭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아니, 했었고 마지막까지 챙겼다는 후문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법사위에서 이번 그 국정감사 때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러한 열람 등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신상까지 밝혀줬고 원치 않게 그래서 더더욱 보복 범죄로부터 자기가 떨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한 장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건이 이 건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증언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만나길 원했는데 성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약자와의 어떤 배려 아니면 또 사회적인 소외층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실천력이나 또 따뜻한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특검법 관련해서 저희도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방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지금 좀 이따 이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국민의힘 의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어떤 방향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그 아까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말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우스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아까 김근식 그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2년 전에 그렇게 그 대선을 앞둔 시기였긴 합니다만
2021년 9월에 대장동 특검을 제가 있던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하자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단사 얘기가 특검법은 항상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합의 처리해왔던 게 관행이었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법사위 간사가 누구였습니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요. 지금 당시? 민주당 그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죠.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로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사위가 열리면 사실 이것은 공전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상정을 위해서 몇 차례 소집 요구를 했을 때도 했는데 결국은 상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 민주당이 보고 그게 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연히 중심에 있던 분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얘기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지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없고 뭐 그럴 거면 아예 지금이라도 대정특검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이 달리합니다만 금기실정과 저는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협상의 여지 없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2000 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것은 일단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수사를 회피한다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이때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뭐냐면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2020년 3월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2년 2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못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그 특검을 누가 임명합니까? 야당이 임명하자는 거예요. 수사 미진은 그러면 문정부 시절에 해놓고 왜 이제서야 특검을 하자는 건지 거기에서 저는 정말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자는 것은 총선에 재미 보자는 것.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을 특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서 결국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들고 보자는 이 속셈 외에는 어떤 진실을 밝히자는 저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품백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그 부정청탁 방지법으로 지금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끄집어내서 특검을 그냥 무더기로 흡수해서 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 망신 주기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흠집내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민주당이 잘못 보겠다. 저는 이러한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도 다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특검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야당 일각에서는 그것까지 같이 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 한민수 대변인.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쪽 진영에 있는 패널 분들이 매일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는 게 2년간 탈탈 털었답니다. 탈탈 털었으면 얼마나 자신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세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 나면은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곤란해지겠습니까?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으시면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압수수색 한번 소환 조사 한번 없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1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김 여사의 계좌 이용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최근에는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몇 초 만에 수만 주씩 팔려나가고 김 여사와 그 선수인가요? 주가요 선수 통화한 내용들, 직원들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규명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그때 법사 얘기하시는데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내밀한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로 간의 논의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 특검 법안도 오늘 통과가 됩니다. 그 자신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게 억울하시면 밝히면 됩니다. 이번 특검 법안으로.
이번 특검법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무슨 특검 추천을 못하는 게 왜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얘기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로서 특검 검사로서 일할 때 그때도 집권당 새누리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 민주당도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권당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빠집니다. 그렇게 다 됐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한수하고 가담하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 이 얘기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한동훈 장관도 말씀도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특검법안 통과되면은 그냥 국민 뜻에 따라서 지난번에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씀 저 드립니다. 한마디만 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야 사이의 토론은 아니, 이 정도로 하고 예, 한마디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정돼 있는 이슈가 많아서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뭐냐면요. 이게 예. 자꾸만 떳떳하면 받으면 될 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건 무책임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엽 그 병풍 알겠습니다. 사건을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따라주십시오. 결과가 예. 결과 나온 다음에 자, 무죄가 밝혀지는 건 알겠습니다.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따라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너무 토론이 과열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다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충분히 세 분 의견 전해드렸다고 저는 판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판단 믿어주십시오. 믿으시죠? 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